주식 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클리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6종목에 대한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비덴트, 이녹스, 네이처셀, 파미셀, 펄어비스 이 6종목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만도입니다. 만도는 이제 자동차 부품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한라홀딩스에서 자동차 부품 쪽 부품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이 되었어요. 2014년도에. 근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주 대단합니다. 사상 최고 매출액, 그리고 사상 최고는 아니고 2016년도에 갔던 영업이익 있죠. 3천억 정도, 2,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이고,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천억 4천억의 영업이익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죠.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예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기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내년에 자동차 관련 쪽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동차 섹터에서 큰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또 만도, 한원 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만도, 한원 시스템,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 내년에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만도가 쌍바닥을 잡고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른쪽 다리를 약간 높게 드는 모양의 쌍바닥을 잡은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어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선을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60주선을 60주선 부근에서 상하 그런 파도를 그려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 월봉에서 기준선의 지지를 한번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도는 사상 최고 실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림이에요. 상장했을 때의 고점으로부터 세계의 고점을 연결한 이 고점에 부딪혀서 올해 최고점 89,000원, 89,000원에서 무너진 겁니다. 제가 매도 기법을 안내 드릴 때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 연결선 세 번째 봉, 특히나 월봉에서의 고점에서는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만도는 월봉에서 그러한 고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기술적인 분석 무시를 못하죠. 그러나 이제 이 기준선은 26개의 봉의 평균입니다.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도에 그려가는 그림, 또다시 월봉에서 이렇게 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올해의 고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이 추세 고점에 다시 도달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의 목표는 바로 제가 그려드린 이 박스 상단까지 바라보며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 영업이익 4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의 시가총액 2조 7천억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비덴트인데요. 비덴트는 좀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제가 그려가는 월봉에서의 바로 이 구름층 상단, 바로 이런 자리가 다 매도 자리인데요. 매도 자리인데 특히 이 뾰족 튀어나온 자리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그 자리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강한 재료가 있으면은 이런 저항을 돌파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회귀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네이처셀에 대해서도 제가 매도가를 잡아드렸는데 그보다 더 높게 오버슈팅이 나왔단 말이죠. 오버슈팅이 나왔는데도 결국에는 다시 회귀를 하죠. 회귀를 하면서 빠집니다. 비덴트가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대시세는 마무리되었다라고 봐야죠. 대시세는 마무리되었어요. 다시 상승으로 일으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시세가 마무리된 종목은 어느 정도 또 깊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덴트는 신호를 줬는데, 윗골이 길게 다면서 신호를 줬는데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또 상승으로 끌고 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죠. 자, 대시세는 마무리된 겁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21선 기준선 다 깼고,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준선을 향해 가는 그림. 그래서 주봉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바로 이 기준선 자리까지는 하락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됩니다.
하락을 열어놓고 23,000원대까지 하락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월봉상에서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바로 이 구름층이 때로는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구름층 상단, 바로 그 상단이 25,400원, 25,400원. 여기 지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긴 하는데 25,000원 이하로 하회를 했을 때에 주봉 기준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녹스, 그 다음 네이처셀 순서로 보도록 했는데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알톤 스포츠의 주주인데요. 이녹스는 지주 사업을 하죠. 올해 3분기까지 190억의 영업이익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회사인 이녹스 첨단 소재의 지분을 24% 갖고 있는데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했을 때 이녹스 첨단 소재의 영업이익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3분기까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영업이익 643억을 기록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의 대주주가 이녹스죠. 이녹스가 2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벌어들인 그 영업이익의 24%가 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알톤 스포츠도 계열사로 갖고 있는 게 이녹스인데요. 영업이익 54억, 큰 부분은 아니지만 바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녹스 첨단 소재와 알톤 스포츠의 영업이익이 반영된 게 바로 이 수치입니다. 190억.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시가총액 2,900억은 뭐 적정일 수도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차트를 보게 되면 21선을 깨고 하향하는 그림, 주봉에서는 20주선을 향해 가는 그림, 월봉에서는 이제 5월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긍정적인 것은 5월선을 깨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어쩌면은 고점 목표를 달성했을 수 있습니다. 상장시 보여줬던 고점에서부터 두 개까지 연결하게 되면 대시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개의 고점을 연결했을 때에 대시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봉에서는 20선을 깨고 61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니까 이녹스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락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1선, 바로 61선과 또 일목균형표의 바로 이 평평한 자리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28,300원부터 29,400원 사이, 여기는 절호의 또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렇게 무너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고 주봉 월봉 봤을 때도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이녹스는 좀 무너지고 있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녹스는 조금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 하방에 좀 열어놓고 대응하되 곧 매수 관점에 대응이 가능한 자리가 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이처셀인데요. 네이처셀 악재가 없는 가운데 241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41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 그 기술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61선 위에 안착을 하고 바로 241선까지 되돌림 하락이 나온 겁니다. 지금 박스 안에 있습니다. 6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61선이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241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박스 범위 내에서 지금 하락이 주어진 겁니다.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 하락이 크게 주어질 때마다 공매도가 나오죠. 12월 6일날 4% 하락할 때 공매도 거의 20% 가까이 나왔고, 자, 오늘도 공매도 공격이 많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매도의 공격이지 악재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61선과 241선의 바로 이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레벨업이 되면서 61선과 121선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121선의 자리
121선이 이렇게 박스 상단으로, 그리고 61선은 박스 하단에서 이렇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1번 자리에서의 움직임이지만 2번 자리의 레벨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이처셀은 조인트 시스템 품목 허가 신청을 해놓고 내년 1분기 내로 승인이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기간까지는 계속 공매도 공격이 중간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 놀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41선은 또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고, 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제 60주선도 가까운 자리니까요. 60주선이 얼마냐면 15,900원입니다. 15,900원. 그래서 60주선까지 하락을 해도 그리 놀랄 건 아니고 매수 관점으로만 대응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봉의 121선까지는 무난히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인트 시스템 품목 허가 신청을 해놓고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승인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121선까지 목표를 놓고 대응해도 좋을 그런 종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미셀인데요. 파미셀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아요. 파미셀이 이제 61선 위에 안착했죠. 네이처셀과 좀 다른 흐름인데, 네이처셀은 61선 안착하고 무너졌는데 지금 파미셀은 61선 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게 지금 정배열 상태죠. 60, 120, 240 이렇게 차례차례 위로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파미셀의 주가 흐름, 바로 이 구름층 상단까지는 도달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매물대가 보이죠. 매물대 바로 그 직전까지 목표를 두고 대응할 수 있다. 121선에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어서 내려오는 121선, 이 121선과 제가 그려드리는 박스 상단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자리,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까지의 자리, 14,600원 자리까지는 또 무난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미셀은 제대로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또 기관의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파미셀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121선 근처까지 보시고 대응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펄어비스입니다. 자, 펄어비스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자, 차트의 모습은 한 번 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3개의 파동으로 하락 패턴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상승 파동으로도 간주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W 패턴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딱 2개의 포인트를 봅니다. 여기와 여기. 자, 지난 12월 9일날 고점 133,300원을 돌파하면 상승, 그리고 12월 2일날 저가인 114,100원을 하회하면 하락 패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표시한 이 2개의 동그라미, 2개의 지점을 어느 쪽을 먼저 터치하느냐, 1번을 먼저 터치하면 하방으로 자리 잡는 것이고 2번을 먼저 터치하면 상방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1번을 먼저 터치하면 5개의 파동으로 빠진다는 거죠. 2개, 3개, 4개, 5개의 파동을 완성하면서 바로 이렇게 61선까지 하락하는 그림.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을 먼저 터치한다. 터치한다 그러면 이건 상승으로 봐야겠죠. 상승 방향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전개하는 그림. 2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잘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보유 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면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매수 관점인가, 매도 관점인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하는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면 종목명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